한동훈 비서실장으로 임명이 된 김영동 의원을 둘러싼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조선족 중국인인 부인이 결혼하고서도 10년 이상 기여하지 않았다는 점, 과거 김영동 의원이 간첩단 연루자를 형님이라고 부르며 친하게 지냈다는 점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현재 여러 언론사에서 직접 해명을 듣기 위해 김영동 의원 측과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를 했지만 연락이 아예 닿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김영동 의원을 둘러싼 이야기는 지난 27일 저녁부터 온라인과 SNS에 확산되기 시작을 했고, 김영동 의원의 장인이 연변 부시장을 지낸 중국 공산당의 고위 간부 출신이며 장모도 백화점과 호텔을 운영하는 재력가라는 소문이 퍼져 있습니다. 특히나 장인은 중국 문화대혁명 때 중국 국적을 취득을 했고 현재는 80대로 연로하여 아마 당적이 없어졌을 것으로 해명은 하고 있지만 확실하게 없어졌다라고는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동의 두 번째 논란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간첩죄로 처벌받은 석건호에게 동지라는 말을 쓰며 친분을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국정원에 따르면 석건호는 2016년 8월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의 대남공작원 리광진을 만났고 2017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한 조선노동당에 입당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석건호 부친은 1980년 공안당국이 적발한 진도 간첩단 사건의 연루자라고도 합니다. 이런 사람을 동지라고 부르며 친밀감을 과시했다는 게 말이 된다고 보시나요? 윤석열은 지금까지 친미 반중을 외치고 북한은 쳐다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중국과의 감정 싸움으로 수출 대부분을 차지했던 중국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면서 경제까지 폭망한 가운데 한동훈은 이렇게 중국 공산당과 북한 간첩과도 친분을 유지했던 사람을 비서실장으로 두고 있는데 이거 뭐라고 해명을 할까요? 참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한편 김용민 의원이 이번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 시 재의결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간략하게 정보를 제시하고 있는데 짧은 영상 보시면서 다음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재의결 몇 표 정도 예상하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재의결은 아마 이게 아무리 빨라도 재의결은 2월 이후에나 가능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일단 1월 달에 1월 9일 날 본회의가 마지막으로 있고 그 이후에는 1월 달에는 임시회가 없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임시회가 잡히기 때문에 빨라도 2월 달인 거죠. 2월 달에 본회의가 잡히면 그때 상정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2요구는 언제 상정해라 이런 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에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 혹은 의장과 관계에서 의장이 직권 상정하거나 한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상정할 수 있죠. 그 상정 시기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건 원내대표가 여러 가지 전략을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간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바라시는 것처럼 국민의힘이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검사들 혹은 검찰과 관련된 그 수많은 네트워크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대거 공천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 과정에서 공천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이 제2요구권에 대해서 찬성 표결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제가 조금 친해져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국민의힘 의원들과 웃으면서 얘기해도 제가 변절하지 않았다라고 왜 저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설득하고 있구나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재의결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간호사법과 노랑봉투법, 방송 3법이랑은 달리 자신의 부인과 관련이 된 가족사 이해충돌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김용민 의원이 이것을 거부했을 경우 탄핵 사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만약에 거부를 해서 재의결을 해야 될 상황이 놓인다면 최대 199표 정도가 필요합니다. 결국 국힘당에서 내년 총선에서 공천 문제로 밀려난 이탈표가 10에서 20표 정도만 나와주길 민주당에서는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이번 쌍특검이 재의결에도 실패할 경우에는 국민들의 분노는 백두산 천지가 화산 폭발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크게 폭발할 것입니다. 분명히 윤석열과 한동훈은 지금 이것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예상외로 새로운 변수 상황들이
다르게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관련된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바로 말씀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